자, 판서노트는 19페이지가 되겠죠. 의사표시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1조죠. 111조. 자, 보겠습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갑이 을에게 요 X 부동산을 1억에 니한테 팔겠다. 매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냅니다. 이게 뭡니까? 청약의 의사표시예요.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자, 나타내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주의다? 표백주의고, 요 표백주의가 취하고 있는 게 뭡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래서 상대방 단독행위 뭡니까? 무슨 제포? 유유제포. 그래서 유유제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겁니다. 자, 보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요겁니까? 무슨 주의입니까?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 자, 그래서 발신주의는 어떻게입니까? 제사무체 승격이라 가지고 6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발신주의는 제사, 무체, 승격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신주의. 그 다음에 내용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도달주의랍니다. 도달주의. 도달도 효력이 발생한다. 내용을 알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주의입니까? 요지주의입니다. 이쑤시개 요지 아닙니다. 알죠? 요지. 내용 아는 게 요지주의다. 자, 우리 민법은 뭘 취하고 있을까요? 도달주의.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택배가 오거나 내용증명 등교편이 오거나 하면 사인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이야?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예외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이 말이에요. 요 신속을 위해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신주의가 뭐가 있다고? 제사를 지낼 때 무체가 올라가지 않으면 며느리 승격이 안 돼. 제사, 무체, 승격 이렇게 됩니다. 요 내용만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요것도 다 볼 필요 없고 시험 범위가 이 밖의 내용이야. 그래서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게 자,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추인할 거냐만 채고를 하면은 채고를 한 경우에 본인 측의 확답 이 답을 줄 때 무슨 주의 차고 있다? 발신주의를 차고 있습니다. 발신주의. 자, 그 다음에 승낙 연착의 통지. 연착의 통지. 그 다음에 통지. 그 다음에 격지자가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격지자 간에 승낙의 의사표시. 승낙의 통지. 이것도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 자, 그래서 제사, 무체, 승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이다? 자, 이 구체적인 내용 몰라야 돼요.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 하고 있다?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예외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자, 111조 1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8페이지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무슨 주의 차고 있습니까? 도달주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줄거 놓고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형합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2항이 별표를 새겨 놓으셔야 돼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자가 형합해 발송한 후에 줄거 놓고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의사표시가 효력이 뭐라고요? 유효다. 그래, 효력이 있다. 유효다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갑이 있잖아요. X 부동산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우체통에 넣고 돌아서자마자 차에 찡겨 죽었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 효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안 해, 이제. 맞죠? 사망해도 넣고 난 다음에 사망하거나 제한제 돼도 그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맞죠? 됐습니까? 자, 그 내용. 이 법조문 자체가 그대로 뭡니까? 시험에 4번인가 5번 나왔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책을 보겠습니다.
양갈로 1번입니다. 1번. 자, 양갈로 1번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한번 살짝 끊으시고 양갈로 2번만 봅니다. 도달조에 관한 규정은 자, 어떻게 보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갑니다.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입법주의. 자, 입법주의라는 건 뭡니까? 나라마다 좀 다르게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뭘 취하고 있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표백주의 취하고 있는 거는 상대방 얻는 의사표시 돼 있죠? 자, 89페이지 갑니다.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입법주의 밑에 양갈로 1번 표백주의는 어디에 줄 거 놓고 상대방 얻는 의사표시에 표백주의 취하고 있고요. 무슨 제포 적어놓고 유유제포 적어놓으세요. 유유제포. 자,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 자, 발신주의는 자 밑에 보면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 핵심 나와 있죠.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라든지 격지자 격승 발입니다. 격지자 간의 승낙의 통지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자,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넣으시고 자, 묵건들이 상대방이 채권에서 본인의 확답할 때도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고 제한능력자 상대방 조건에 대한 확답도 요거는 이제 뭐 우리 시험 범위 아니죠. 15조는 맞죠? 그래서 몰라도 되고 채무인수도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여기서 2번, 3번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6번에다가 옆에 적어놔요. 승낙 연착의 통지. 6번에 승낙 연착의 통지.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6개. 승낙 연착의 통지. 요것도 발신주의입니다. 자, 도달주의.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줄 줄것이고 요지주의는 뭡니까? 내용을 안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민법 뭐 채우고 있다 맨 밑에 3번.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돼 있죠. 그럼 도달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줄것이면 돼요.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뭡니까? 도달이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내용을 알 것까지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도달주의는 뭡니까?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돼요. 내용 알 때까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야. 자, 넘기셔서 자, 2번에 동그라미 2번의 별표입니다. 요 30배 기출이에요. 30배. 자, 수령을 거절했다. 도달입니까 아닙니까? 자, 보세요. 내용 왔지? 내가 근데 안 봤는데 도달한 거야 안 한 거야? 도달은 된 거지. 근데 내가 안 봤는데 수령을 거절해도 도달한 것으로 본답니다. 자, 그럼 핵심 단어가 뭔데? 수령을 거절한 경우도 요지 가능 상태로 보아서 도달로 인정한다. 맞죠? 자, 바로 옆에 30회 기출지문 갑니다. 별표 해놓고 요게 28회 때 30회 때 나왔던 겁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수령 거절의 행간편 그 통지내에 있으면 알 수 있는 개정사실이 놓인 것으로서 그 효력이 생겨 안 생겨? 끝에 행간편 수령 거절했다. 도달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바로 옆에 이제 2번의 내용을 정리한 게 기출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우편물을 가정부가 수령한 후에 바로 두 번째 줄에 바로 회수해버렸죠? 회수해버렸다면 읽을 시간이 있어 없어? 없잖아. 도달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지. 그거 죽었어요? 자, 가정부가 수령했는데 바로 회수해 갔다니까. 그러면 내가 읽을 시간이 없잖아. 도달을 볼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양갈로 2번은 잘 몰라도 됩니다. 격지자라는 게 뭐예요? 우편으로 보내고 이메일로 보내고 이런 게 격지자라고.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지금 무슨 관계입니까? 대화자야. 물어보면 답하고 전화통화 대화자 관계입니다. 자,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 입증으로 합니다. 입증. 자, 입증에서는 중요한 게 파랗게 되어 있는 거 별표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시험 3번 나왔던 거야.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은 자, 여러분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 받아봤어요? 받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체부 가서 사인해달라 하잖아. 맞지? 그럼 언제 받았던 내용까지도 다 확인되죠? 맞아요? 자, 그래서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은 반송이 없는 난 도달로 본다? 봅니다. 본다. 됐죠? 자, 옆에 기출지문 봅니다. 별표 넣으셔야 돼.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우편이 발송되어 자, 어디 핵심 단어입니까? 내용 증명 우편입니다. 발송되어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맨 끝에 갑니다. 내용 증명 우편 나오면 맨 끝에 도달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렇게 된 거야.
시험 문제 등기우편 내용증명편 딱 나오면 몇 컷대? 도달로 본다 안 본다만 딱 보면 돼. 알겠죠? 중간에 말을 못 바꿔. 아시겠죠? 이렇게 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 이제 도달의 효과로 갑니다. 도달의 효과. 도달의 효과. 아, 화장실에 그 휴지가 없다면서요.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죠? 이해 좀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그 손 핸드타올이 없다. 핸드타올, 예, 핸드타올이. 예, 죄송합니다. 알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알죠? 핸드타올. 지금 오고 있는 중일 거예요. 배달 중이에요, 배달 중. 네, 배달 중. 원래 어제 도착해야 되는데, 오늘 아까 좀 넣어놨긴 넣어놨는데 좀 부족하게 됐어요. 예, 이해 좀 해주시고. 우리 학원 따뜻한 물도 나오잖아. 예? 핸드타올도 해놓고. 다른 학원 다르다니까. 자, 관리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 봅시다. 네, 그래 다시 볼게요. 죄송합니다고. 네. 우리 그래서 그 휴지 바깥에 해놨으니까 좀 닦아서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 갑시다. 91페이지. 도달의 효과, 도달의 효과입니다. 자, 도달의 효과. 우리 판소노트 한번 보세요. 도달의 효과 돼 있어, 밑에?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나냐면 29, 30, 31 적어놔. 우리 판소노트에. 별표 해놨지? 도달의 효과. 여기 있잖아, 여기. 도달의 효과. 한글 못 읽어. 여기 있잖아. 위치 찾아, 잘. 됐지? 특히 1번이 포인트입니다. 1번.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자, 내가 의사표시를 1억에 파겠다 의사표시 보냈는데 지금 시세가 2억이야. 그러면 내가 어린이한테 전화하잖아. 야, 지금 왔냐? 안 왔대. 그럼 뭘 합니까? 야, 받자마자 잡아째가 버리뿌라.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어?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잖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 1억에 팔겠다고 딱 내용 보냈는데 시세가 지금 1억 5천에. 그럼 바로 전화해야 되지. 도달 전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처리하겠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알죠? 그럴 때도 녹취해놔야 돼. 녹취. 자동 녹취해, 그냥 안 되면. 알죠? 자꾸 찾아가 다 해야지. 예. 자,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럼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어.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반대로 간다. 도달 후에는? 그렇죠.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위에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딱 해놔야 돼. 위에 거도 시험 나오고, 밑에 거도 시험 나오고. 맞죠? 이렇게 나왔어.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그럼 포인트가 뭔데? 시험 문제 포인트 풀 때마다 전이냐? 후가 포인트야.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고? 처리할 수가 있고,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포인트, 어디 포인트를 잡아야 돼? 전이냐, 후냐를 포인트를 잡아야 돼. 알겠지? 이거 시험 3번 나왔던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불착 연착 책임은 누구 됐습니까? 외우지 마. 보내는 사람이 잘만 보내면 불착하지도 않고 연착하지도 않아. 누구 잘못이야? 표의자 잘못이야. 외울 필요, 이해하면 되네. 보낼 때 잘만 보내면 뭡니까? 불착하지도 않고 연착하지도 않아. 맞죠? 그 불착 연착 책임은 누구 됐습니까? 표의자에게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거야. 111조 2항이었죠. 의사표시를 발시한 후에 사전 변경 밑에다가 옆에다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자, 그게 시험에 10년 동안 4번 나오고 10몇 년 동안 5번 나왔습니다. 알죠? 한 12년 동안 한 5번 나왔어. 정말 잘 낸다. 알죠? 자, 그래서 91페이지 다 돼 있죠? 양갈로 1번 첫 번째 줄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없지만 현관패 첫 번째 줄 끝에 찼어? 자, 도달 전이면 뭐 할 수 있다? 두 번째 줄에 처리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야. 양갈로 1번의 첫 번째 줄 끝에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지만 찼어? 어디에 포인트 별표해놔야 돼? 도달 후에는 후의 별표. 도달하면 두 번째 줄에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도달하기 전에는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불착 연착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의 별표 3개. 의사표시 효력 발생 나오면 무조건 시험 낸다. 옆에 기출지문 보면 됩니다. 자,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에 사망하더라도 그 청약 효력은 있다 없다? 발신 후 사망하더라도 청약 효력은 있답니다. 그래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게 효력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 공시송달이 뭐냐면은
내가 의사표시를 보내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 상대방이 주소를 몰라. 둘 중에 하나만 되면은 무슨 송달할 수 있어? 공시 송달할 수 있어요. 자, 민사소송법 196조에 보면은 196조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소송법에 보면은 자, 196조 가면은 자,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할 때 둘 중 하나만 되면은 무슨 송달할 수 있다고? 공시 송달할 수 있는데 공시 송달할 수 있는데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몇 주가 지나면 2주가 지나면 도달로 보는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13조만 딱 읽어보면 돼요. 표의자가, 자, 현관표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시네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의는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에는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고 113조 그대로의 내용이고 효과는 첫 번째 줄 민사소송법에 나와 있죠. 게시한 날로부터 몇 주가 지나면 2주가 지나면 도달로 간주하는 제도다. 196조 했죠 아까 민사소송법 196조. 자, 해외에서 보내면 몇 달이다? 2달입니다. 네, 넘어가면 돼요. 시험 안 나옵니다. 나오면 뭐가 나온다? 113조만 돼요. 민사소송법 196조는 시험에 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 옛날에. 왜 난리 났어? 왜 난리 났을까? 민법 시험에 민사소송법 196조를 시험범위에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잖아. 그러니까 내면 안 되지. 그 다음부터 낸다 안 낸다? 안 내. 외우지도 마. 알겠지? 그래서 공시송달은 상대방을 모르거나 소재를 모를 때 공시송달한다는 거 아셔야 돼. 법원 게시판에 2주가 지나면 도달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제도다. 자, 그럼 넘기시고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입니다. 수령 능력이 뭔데? 내용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수령 능력자. 이해를 못하면 수령 무능력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수령 무능력자는 제한능력자하고 동일하게 본다 안 본다? 본단 말이에요. 이 시험에 나왔어요. 수령 무능력자는 이꼴 무슨 능력자다? 제한능력자. 자, 여러분 제한능력자 누구 있습니까? 미승 이거 저 주기사법 할 때 하대. 나도 동영상 보고 있대. 미성년자 만 몇 세? 19세. 맞죠?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또 피성년 후견인. 근데 우리 시험에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시험에 내면 무성년자만 낸다? 미성년자만 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법률행위를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112조 한번 볼게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능력자일 경우. 자, 줄 거야 돼. 의사표시를 받을 때 현관펜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문장을 이 법조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듭니까? 아, 내가 미성년자하고 계약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에게 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든지 우편을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 누구한테? 법정 대리인한테 보내야 돼. 그 밑에 나와 있잖아. 다만 그 상대방이 법정 대리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법정 대리는 뭐합니까? 법정 대리한테 보내야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내용을 보낼 때 누구한테 보내야 된다고? 미성년자하고 계약할 때는 미성년자 보내면 안 되고 법정 대리인에 보내야 도달이 된다는 거야.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누구한테 보내라는 얘기야? 자, 우리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 지금 미성년자에 증여한 게 많았잖아, 지금. 맞죠? 그 증여를 많이 했다가 그 걔하고 내가 아파트 살라고 할 때는 누구하고 보내야 돼? 부모님하고 계약서 쓰고 해야 돼. 맞지?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보내야 돼? 부모님한테 보내. 법정 대리인한테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 도달 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옆에 기출지문 한번 볼게요.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의사표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자, 포인트 나왔어. 상대방이 뭐라고?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법정 대리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 매매 의사표시 효력은 없다. 자, 그러면 통지를 사실을 알 필요가 없다. 자,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자, 일단은 알기 전이라도 뭡니까? 누구한테 보내면 안 돼? 제한 능력자에게 보내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갑은 을에게 체결한 매매 계약에 대해서 해제, 적법한 해제 의사 표시를 핵심 단어 나왔네. 내용 증명 우편이야. 핵심 단어 찾았어? 자, 9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예제 문제 하고 있습니다. 찾지? 갑과 을이 체결한 매매 계약에 적법한 해제 의사 표시 내용 증명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내용 증명 우편이야. 맞죠? 자,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어떻습니까? 의사표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사망해도 해제 효력은 잃지 않는다 해야 되지. 맞죠?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돼도 그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해야 되고. 자, 2번 어떻습니까? 도달했다 그랬지. 발송했죠? 그럼 을은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객관 상태에 이르면 되지. 알아야 되는 요지까지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3번 질문 어떻습니까? 도달한 후에는 끝에 가서 처리할 수 없다지. 이따가 틀렸지? 핵심 단어가 뭔데? 갑이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라고 써야 돼. 3번 틀린 거 알겠어? 4번 질문.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게 송달된 것의 범위 상당하다 이 말입니다. 맞네. 그 다음에 5번.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 을이 성년 후 개시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달한 후에 그 의사표시 효력을 잃지 않는답니다.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 맞죠? 자, 성년 후 개시 심판 받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자, 넘기시면 되겠고. 자, 96페이지 이제 대리 파트로 들어갑니다. 대리. 자, 대리.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무슨 주의 취하고 있어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예외가 발신주의이다. 맞죠? 제3문제 성격인데 무성격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 자, 넘어가면 되고. 자, 내가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111조의 2항에 보면은 자, 받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야. 그러면 도달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보내야 됩니까? 법정대행. 법정이 도달을 안 때는 대항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113조는 뭡니까? 내가 의사표시 보내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르고 주소를 모르고 이 사람이 누군지 상대방이 모를 때는 무슨 송달한다? 공시 송달한단 말이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몇 주가 지나면 2주가 지나면 도달로 보는 제도가 공시 송달 제도입니다. 됐죠? 자, 시험의 포인트.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은 반송이 없는 한 도달로 본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어요? 네,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11조 2항이었죠. 내가 의사표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돼도 그 효력은 있다. 알겠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96페이지 이제 대리 파트로 갑니다. 대리. 자, 대리가 시험에 잘 나온다. 알죠? 자, 대리 파트에는 몇 문제 나온다? 기본 3문제입니다. 작년에 4문제 냈어요. 4문제. 자, 보겠습니다. 대리제도가 뭔데? 이 왜 대리제도가 생겼을까?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내 거 좀 팔아달라고 할 수 있죠? X부동산을 1억에 좀 팔아두가.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을에게. 자,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 하느냐? 본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대리권 수여받는 이 사람이 뭐예요? 대리인이죠. 이 대리인이 상대방 병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대리 파트너니까 대리 행위랍니다. 요 대리 행위가 법률 행위입니다. 그 매매라든지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은 효과는 누구한테 갑니까? 세 번째죠.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이 직접 갑니다. 마치 각과 병이 계약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이게 무슨 제도다? 대리제도예요. 자, 그래서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이 간다. 대리에 산명하게 첫 번째 대리권 수여 관계, 두 번째 대리 행위 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간다. 이게 대리제도입니다.
114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한번 봅시다. 96페이지. 대리 개념. 대리란 법률행위 당사자를 본인을 위하여 타인의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자,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했다. 수령함으로써 그 법효과가 직접 누구한테 생기는 제도다?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뭔데?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그게 포인트야. 그게 생각해야 돼요.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사적 자치의 확장 나오는데, 나는 내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야, 내 거 좀 팔아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미 대리는 사적 자치의 확장이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누가 대리합니까? 법정 대리, 부모가 하죠. 법정 대리 제도는 보충의 역할을 한다. 아시겠죠? 그 옆에 기출제목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옆에 갑니다. 자, 대리 법률상 성질. 자, 밑에 가서, 자, 우리 판서 노트는 20페이지 펴놓고 시작합시다. 20페이지.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나옵니까? 네, 그래서 신분행위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신분행위는 안 돼. 준법률행위도 안 되는데 의사의 통지와 강림 통지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통지 뭐가 있었어? 기억이 안 나지? 자, 판서노트 3페이지 한번 봐요. 3페이지. 3페이지 폈죠?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와 거절. 찾았어요?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요 표시. 기억납니까? 자, 이런 거는 무슨 적용이 된다고? 유추적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유추적용. 그럼 판서노트 20페이지에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어디에 보면 된다고? 판서노트 몇 페이지 참조? 3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3페이지 참조입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온 적 없어요. 알겠죠? 기억 안 해도 돼. 자, 신분행위 적용되지 않고 준법행위 적용되지 않는데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불법행위는 적용돼야 하는데 안 되고 사실행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우리 책에 97페이지 내용 다 했고요. 사자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사자죠. 몰아냅니다. 넘기시고. 자, 대리의 종류. 임의 대리는 뭡니까? 본인으로부터 대리권 받아서 행위를 하면은 뭡니까? 임의 대리고, 법정 대리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임의로 대리인 선임해서 하는 행위가 임의 대리고, 부모님은 누가요? 법정 대리죠. 시험 안 나옵니다. 자, 양걸 2번 갑니다. 능동 대리와 무슨 대리가 있어요? 수동 대리가 있습니다. 자, 7번 보세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 받아서 행위를 하면 능동 대리, 능이죠. 수동 대리는 상대방 받아서 들어오니까 수동 대리. 능동 대리든 수동 대리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간다고. 능동 대리는 본인으로 대리권 받아서 능동 대리. 상대방 받아서 들어오면은 수동 대리. 시험 안 나옵니다. 자, 그 밑에 가서 왜 안 나옵니까? 옆에 깨끗하죠? 나온 적이 없다. 양으로 3번. 대리권 받아서 행위를 했다. 유권 대리. 있을 유자. 예? 대리권 넣는데 팔아 듣겠다. 무권 대리. 우리 시험에 무권 대리가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잘 나옵니다. 무권 대리가 작년에 표현 대리와 협의 무권 대리 두 개 나왔습니다. 32회 때도 그렇게 나왔고 33회 때도 그렇게 나왔고요.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가 무권 대리입니다. 그 뒤가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대리권 도시 팔아 듣겠다.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 대리권 받아서 행위라면 유권 대리입니다. 자, 98페이지 밑으로 갑니다. 이제 대리권. 자, 이제 뭘 본다고? 요 대리권.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게 대리권이죠.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게 대리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 98페이지에 대리권의 의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적으셔야 돼. 대리권은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여 직접 본인에 대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사의 자격 또는 뭐라 말합니까? 지위를 말한다.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옆에 그 기출지문 한번 보세요. 대리인이 사망하면 현관편에 돼. 뒤에 설명합니다.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뭡니까? 소멸이죠. 그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게 시험 나왔어요, 작년에.
뒤에 가면 배웁니다. 본사, 대사, 대파, 대성 배웁니다. 준비 다 할 거예요. 자, 여기 뒤에 나와야 되는데 앞에 나왔어요. 옆에 가서 99페이지. 대리권의 발생 보드입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에 22페이지 핍니다. 대리권은 뭐라 했습니까? 자격이죠, 자격. 맞습니까? 자, 우리 그 98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을 보면 대리권은 뭐라고요? 대리권은 의가 자격 또는 권한이죠. 맞아요? 네, 지위 이런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소노트에 그렇게 돼 있고, 자, 책에는 98페이지 두 번째 줄 자격 또는 지위 돼 있습니까? 네, 지위. 그래서 이제 권한을 주는 겁니다. 권한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옆에 가서 이제 99페이지 가면은 법정 대리 발생 나오는데, 발생은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발생. 자, 법정 대리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법정 대리는 뭡니까?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고,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에서 발생합니다. 수권행위에서 발생해요. 수권행위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발생.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밑에 99페이지에 법정 대리는 밑에 내용 다 X 볼 필요 없고, 무슨 규정이 발생한다고? 법률 규정이 발생하고,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 첫 번째 줄에 수권행위 찾았습니까? 수권이 발생한다. 이거 한번 체크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에 분료식. 요게 시험 나왔어요. 수권행위는 요식, 분료식. 분료식입니다. 말로 대리권 줘도 되고, 위임장 작성해서 줘도 되고, 마음입니다. 갑이 의뢰가 니 대리인이야, 팔아줘. 위임장 작성해서 줄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알겠죠? 뭐라고? 분료식입니다. 옆에 기출지문 한번 보세요. 수권행위는 묵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답니다. 자, 옆에다가 38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그 기출지문 옆에. 자, 38페이지 한번 펴봐요. (38페이지) 폈어요? 네. 자, 38페이지 판소도 기본서에 38페이지 펴니까 중간에 기출돼 있죠. 대리권 수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승인받는 분료식 행위다. 찾았습니까? 그 옆에다 적어놔. 몇 페이지? 100페이지에 참조. 100페이지 참조. 요게 17에 33의 기출입니다. 17에 33의 기출.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100페이지로 오셔서, 자, 그래서 분료식 행위라는 얘기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까지 분료식 행위입니다.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대리권에서 의의와 발생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내. 네? 나왔던 게 뭡니까? 수권행위는 요식, 분료식. 분료식입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적으면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 적어놔요. 22페이지. 분료식이고 상대방 단독행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가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부터 범위. 범위. 자, 대리권의 범위를 정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법정 대리는 시험 안 나옵니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정은 뭐예요? 법으로 정한 대리 아닙니까? 법에 정해져 있다고. 임의 대리는 자, 누구로부터 대리권 받았어요? 본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았죠? 대리권 수권 받았잖아. 수권 행위를 해석하면 됩니다. 해석하면 뭡니까? 대리권 범위가 나와요. 자, 어떤 내용이냐? 갑이 을에게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 했지? 맞아? 자, 일로 와봐. 갑이 을에게 뭐랬어요?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 했잖아. 맞아? 이 대리권 범위는 뭔데요? X 부동산을 1억에 파는 거.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뭐라고요? 대리권 범위라고. 그럼 본인이 준 수권 얘기를 해석하면은 대리권 범위가 나와 안 나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다.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갑니다. 자, 100페이지에 가서 대리의 범위에서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이 정해놨다? 첫 번째 줄에 100페이지에 법률 민법의 개개 규정에 의해서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리고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 수권 얘기를 해석하는 거다 이 말이야. 수권 해석에 따라서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판례가 있는데 첫 번째 1번 판례 별표 3개 넣으셔야 돼요. 1번 판례. 매매 계약의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가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자, 갑이 어떻게 됩니까? 매매에 대한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줬잖아. 그럼 얘가 뭐 할 수 있는데? 매매 안에 계약금 언제 주고 중도금 언제 주고 잔금 언제 준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거 받을 수 있는 또 뭐 중도가 잔금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어 없어? 있지. 알겠죠? 그래서 요 1번 판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32, 33 연달 나왔지만 시험에 5번 나왔습니다. 5번. 별표 3개 넣으셔야 돼. 매매 계약의 체결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는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 별표 1개 넣으시고 2번 나왔어요.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연계적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포괄적 대리권 주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포괄적 대리권 주면 의리 뭡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금 지급 시일 이런 걸 연계해 줄 수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 별표. 자, 여기에 이제 또 시험에 나왔었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하라고 담보 설정하라고. 자, 돈 빌리면서 담보 설정하라고 했는데 얘가 계약 해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오늘 돈 빌려온다 이랬더만 계약 해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3가지만 시험에 나왔고 옆에 4번, 5번, 6번은 참고사항. 알죠? 그 나머지 4번, 5번, 6번은 3월달에 해주는데 살짝 해주고 갑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그 3가지 판례. 매매 계약의 대리권을 주면 한번 물어볼게요. 중도가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이거 모르면 안 돼. 범위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범위. 자, 매매 계약 체결 대리권 주면 중도가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그 판례 모르면 안 됩니다. 별표 3개 놨죠? 포괄적 대리권 주면 연계적 권한까지도. 여러분이 저희한테 포괄적 대리권 주면요. 여러분 재산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다 팔아봅니다. 알겠죠? 연계적 권한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포괄적 대리권. 알겠습니까? 자,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대출 받아오라 했지만 계약 해지하면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 3가지. 시험에 나온 거 딱 3가지야. 그 나머지 옆에 3가지는 나온 적은 없는데 그냥 이어놨어, 모든 책에. 알겠지? 우리는 뭐 나온 것만 해도 벅찬데. 맞잖아? 그 3가지만 딱 체크하고. 특히 1번 판례 모르면 안 됩니다. 이 5번 나와도 있죠. 5번 나왔습니다. 정말 잘 내는 겁니다. 장애에 나왔고, 앞에 있는 데도 나왔고, 있습니다. 자, 101페이지 갑니다. 고난을 정하지 않았을 때 갑니다, 이제. 고난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자, 이겁니다. 고난, 범위를 정하지 않았어. 고난,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이때로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야, 이거. 갑이 의뢰게. 야, 내가 좀 알아서 이래. 그 의뢰가 됩니까? 알았다. 그래 놓고는 갑이 미국 갔는데, 코나 그냥 오지도 못하고. 연락도 없고. 근데 나는 뭔지는 안다고. 내가 대리인이라는 거 알고 있지. X부동산에 대해서. 맞지? 그러면 내가 대리인인데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갑이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대리권 수요를 범위를 정해줬어 안 정해줬어? 안 정해줬어. 내 X부동산 알아서 이래 이라고 갑붙다니까. 그럼 대리권은 있는데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고. 맞죠? 이렇게 정해줬을 때는 그대로 하면 돼. 수권 본인이 줬던 대로 하면 돼. 팔아다는 팔아주고 매수하는 매수하면 돼. 근데 대리인이라고 얘기해놓고는 그냥 떠붙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내가 대리인 거 알지만은 범위를 정해줬어 안 정해줬어? 안 정해주면 어떻게 될 건데 이게서 법에 딱 정해놨어. 118조. 118조.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행위와?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용 계량이 할 수 있는데 성질이 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질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변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이라 할 수 있는데 성질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뭡니까? 내용이다. 보존행위는 뭐 할 수 있다고? 무제한 할 수 있어요. 무제한. 118조 돼 있어요. 무제한. 그러면 이제 보존행위 어떤 건데? 가옥을 수리하는 거. 가옥의 수리. 보존행위 맞습니까? 갑이 갖고 있는 X 부동산을 수리한다고 우리. 맞죠? 파손된 거 수리한단 말이에요. 가옥 수리도 보존행위. 자, 갑이 갖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도 무슨 행위? 보존행위입니다. 오케이? 보존행위. 미등기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도 보존행위다. 그 다음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입니다.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보존행위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뭡니까? 소멸시효에 중단하는 얘기를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갑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있는데 전세권이 있는데 20년을 행사하지 않았단 말이야. 20년 지나면 소멸해버립니다. 그 권리가. 소멸시효가죠. 근데 이거를 권리 행사를 해가지고 중단시키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진행됐던 소멸시효 기간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다시 또 이제 1년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행위도 뭡니까? 무슨 행위다? 보존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물건. 부패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무슨 행위? 처분 행위.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두부 공장을 관리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러면 두부는 빨리 상해 안 상해? 상하죠. 부패하기 쉽죠. 빨리 처분하는 게 그 공장을 뭡니까? 보존하는 행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지? 그럼 이런 것들이 무슨 행위다? 보존 행위.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무제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27회 때 시험에 나왔어. 27회 때. 27회 때하고 30대 내가 나왔을 거예요.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무슨 행위다? 보존 행위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용계량 행위. 이용은 뭐예요? 임대를 넣는 게, 자, 이용행위입니다. 계량행위는 가치를 말하는 거야. 올리는 걸 계량행위랍니다. 계량행위. 자, 그래서 계량행위는 가치를 올리는 건데, 계량행위는 어떤 거냐? 자, 우리가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 빌린다고 하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 쓰지. 자, 그래서 이제 갑이 어떤 사람에게 무이자로 빌렸는 거를 이자부로 바꾸는 거, 을이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무한에 돌기 때문에 무한에. 성질이 변해서 안 변했어? 소비대차 안에 있잖아. 성질이 변해서 안 와서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물건을 빌려주는데 공짜로 빌려주면 무슨 대차? 사용대차. 자, 그 다음에 돈을 받으면 뭐예요? 임대차, 유상입니다. 자, 그래서 무상이고 유상인데, 자, 이거 둘 다 무슨 계약입니까? 대차 계약이에요. 우리가 대차 계약은 소비 대차 계약이 있고, 물건을 공짜 빌려 사용 대차가 있고, 무슨 대차가 있다? 돈을 받는 임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계약 안에는 뭐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걸 요렇게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갑이 있잖아요. 갑이 저기 본인 갑이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공짜로 빌려줘서 사용대차 했다가 을이 찾아가 야 이제 공짜 안 돼. 물가도 올라버리니까 이자 좀 내야 돼. 월세 좀 내야 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사용대차를 임대차를 바꾸는 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성질이 변했어, 안 변했어? 되차계약 안에 있으니까 안 변한 거야. 알겠죠? 네,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계량행위입니다. 근데 예금을 찾아서 주식으로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예금을 가지고 개인에게 빌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돈 못 받을 수 있죠? 예금에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대리권에서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줄 좀 긋고 가도록 합니다. 101페이지. 고난 밑에다가 범위 적어놔. 범위나 고난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118조예요. 고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무슨 행위?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무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 이용행위와 계량행위에 성질이 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번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보존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줄 딱 끊으시면 되고요. 니은번에 이용행위는 임대현금 해놓으시고, 계량행위는 밑에 갑니다. A번에, 자, 동그라미 A번에 교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다. 줄 것이면 되고요. 그리고 성질이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세 번째 줄. 물건이나 권리 자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금을 주식으로 사채로 전환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됐어요? 네, 그걸 되고. B번에 세 번째 줄.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넘기시고 처분행위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저당권 설정한다, 팔아분다 이러면 돼, 안 돼? 갑이 을에게 이 대리인이 알아서 해 하는데 이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법이 딱 해놨어. 대리권이나 범위를 고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행위만 하라 그랬어? 보존행위와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 있지만 무슨 행위를 할 수 없다? 처분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박스에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 한 5분 쉬었다가 할게요. 연달 할까 그냥? 연달 한 20분 하자. 알겠죠? 10분 쉬는 거 빨리 땡겨줄게. 알겠죠? 10분, 50분 마칠게. 알겠죠? 네. 자, 대리권의 제한 갑니다. 제한. 자, 이제 제한으로 갑니다. 1번, 2번, 3번. 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4번. 자, 제한. 그래서 10분 빨리 마치면 되죠. 네. 견딜 수 있겠지? 네. 견딜 수 있겠죠? 자, 이제 제한으로 갑니다. 제한. 자, 이제 몇 번째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제한으로 갑니다. 제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자, 네 번째. 제한입니다. 자, 대리권의 제한. 첫 번째,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뭐하고 있다고? 금지하고 있다. 이게 124조입니다. 자, 124조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하고 있다는 이게 뭐예요? 자기계약이 뭔데? 팔아달라 했더니 지가 계약해버려. 쌍방 대리는 뭡니까? 양쪽으로 대리권 받아가지고 행위를 해버리면 누가 피해볼 수 있습니까? 1억이 팔아달랬는데 8천만 원에 계약해보면 얘가 유리하게 되고 1억 팔아달랬는데 1억 2천 팔아보면 얘가 불리하게 되고 얘가 유리하게 되고 맞죠? 그러면 자기 계약을 하거나 상방대리를 하면은 누가 피해를 봐? 본인이 피해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고 해요. 왜 금지하고 있는데 본인을 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까. 본인이 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까 뭐 하고 있다고요?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뭐 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을이 있잖아요. 갑이 들어가서 이랍니다. 그냥 내가 살게. 내가 고생했다 하니까 8천만 원 살게. 그래. 본인이 뭐 하면? 허락하면. 본인이 허락하면은 자기 계약할 수도 있고 상방대리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채무의 이행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는데
자, 채무이행을 할 수 있는데 다툼이 있는 없는? 다툼이 없는입니다.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본인이 허락하고 채무이행인데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기계약 상반된 원칙을 금지하는 이유가 뭔데? 본인은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금지하고 있어. 자기계약하거나 이러면은 이 자기가 누군데? 대리. 쥐가 계약한다든지 양쪽으로 대리기권을 받으면 어떻게 누가 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까 본인 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까 금지하고 있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이제 정말 잘 나오는 거 5번 나왔습니다. 이거다. 자, 각자 대리죠. 각자 대리는 쓰지 말고 이렇게 적읍시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수인인 경우. 그럼 대리인이 뭐라고요? 여러 명이다 말이죠. 대리인이 뭐라고 하시죠? 여럿이다 이 말이에요. 여럿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데? 자, 봅시다. 자, 내 것 좀 팔아두가잉. 내 것 좀 팔아두가잉. 내 것 좀 팔아두가잉.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이 팔면은 그대로 효과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가지. 그래서 대리인 수인일 때는 뭐가 원칙입니까? 각자가 본인을 뭡니까? 대리한다. 그래서 각자 대리가 뭐라고요?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게 원칙이고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지. 예외. 두 개 있습니다. 자,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또는 법률 규정이 있거나 수권행위로 특별 수권을 주면은 내 거 팔 때 너가 세 명이 의사결정이 있어야 돼. 그럼 이때는 반드시 무슨 대리 해야 됩니까? 무슨 대리 해야 돼? 공동 대리를 해야 돼. 법률의 규정이 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부모님이 미성년자 재산을 처분할 때는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죠. 맞죠? 나중에 등기법 시간 배울 거야. 미성년자 재산을 처분할 때는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부의 동의서, 모의 동의서 첨부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반드시 법률에 부모는 자녀 재산 처분할 때 부모가 같이 해야 됩니다. 뭘 첨부해가지고? 동의서. 그러니까 무슨 대리 한다고요? 공동으로 대리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대리인 수인인 경우가 이게 119조인데 이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119조 내용입니다. 119조. 자, 119조의 내용이다. 자, 내용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102페이지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인데 124조 한번 봅시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행위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당사 상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자기계약 뭐 한다고? 상방대리를 금지한다 이 말이에요. 본인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가면 본인 허락이 있으면 되겠지. 맞지? 자, 그리고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밑에 적어야 돼. 다툼이 있는 없는. 다툼 X 적어놔. 주 적어놨잖아. 요거 적어놔. 요거. 다툼이 있는 없는.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책에 가서 원칙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대리인이 한편으로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는 게 자기 계약이고 상방대리도 줄 거놓고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겠네요. 양쪽으로 대리권 만드는 게 상방대리다. 밑에 맨 끝에 줄 거야 돼. 그래서 본인 보호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뭐 하고 있다고? 금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외 기억, 니은 묶어놓고 현관펜 본인의 허락 채무 이행은 되는데 다툼이 있는 없는 채무이행이 됩니다.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된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옆에 페이지 가서 3번 적용 범위와 위반의 효과입니다. 위반하면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 자기 계약 상방 대리를 금지하고 있는데 했다 그러면 되면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은 유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뒤에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판례가 있죠. 부동산 입찰할 때 동일한 물건에서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됐다. 그럼 입찰 담합이죠. 그럼 이런 행위하면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그 판례가 바로 옆에 기출지문 있어. 별표 두 번 나왔어요.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해서 1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이 입찰하는 행위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자, 여기서 입찰에서 1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됐다. 이 말 나오면은 무효가 가야 돼. 무효. 자, 그 다음에 공동대리로 갑니다. 119조. 각자 대리 타이틀 되어 있죠.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린다. 무슨 대리 원칙이야? 자, 내 거 좀 팔아두가 을인태, 내 거 좀 팔아두가 정인태, 내 거 좀 팔아두가 무인태. 데리고 주면은 이 중에 아무나 행위를 해도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간다고 해요. 그래서 뭐가 원칙이야?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밑에다가 부모 적어놔. 부모. 법률 또는 수권행위 다른 정한 바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각자가 아니고 뭐라고? 공동 대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기출지문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무슨 대리가 된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돼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까지 줄 것이면 되고 공동 대리 나와 있죠? 맞습니까? 공동 대리는 뭐라 했습니까? 법률 또는 뭐가 있을 때 수권행위 정한 바가 있을 때는 공동 대리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능동 대리, 수동 대리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소멸로 갑니다. 이게 또 31, 33에 나왔었어요. 자, 소멸로 갑니다. 이제 소멸. 자, 소멸.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칠 거야. 응? 자, 복습해주고 마칠 겁니다. 자, 우리가 대리권이 나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멸 갑니다. 소멸. 자, 소멸은 127조에 보면 나와요. 공통의 소멸 사용. 공통이라는 게 뭐냐? 법정 대리, 임의 대리의 공통의 소멸 사유인데 첫 번째 뭡니까? 본인이 뭐 했을 때? 사망. 대리인이 본인이 사망했을 때. 두 번째 대리인이 뭐 했을 때? 사망, 파산, 성년, 훈경 개시. 자, 이때 소멸하고 128조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이번에 128조는 임의 대리의 특유 소멸 사유입니다. 임의 대리의 소멸 사유.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두 번째 수권행위 철회. 여기 시험 나왔죠. 이게 33에 나왔어요. 수권행위 철회. (30회) 때 나오고 33회 때 또 나왔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소멸한다. 외울 때 본사, 내사, 내바, 내승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로 소멸합니다. 자, 외우면 되는데요. 외우기 싫다. 이해하면 돼. 자, 보세요. 본인이 주급부지. 주급부지?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한테 상속됩니까? 갑다시. 상속인. 알겠지? 그러면 주급부면 이 사람 물건은 이제 얘게 아니고 누구께 된다고? 아들께 된다고, 아들께. 그래서 이 대리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합니다. 본인이 뭐 하면? 사망하면. 알겠죠? 이제 누구께 됐으니까, 이 물건이. 갑다시게 됐거든. 아들께 된다고. 알겠지?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을 소멸한다고요. 내 거 좀 팔아달라는데 대리인 주급부면 행위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소멸이지. 맞죠? 그리고 법률 행위를 하는데 파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침 질질 흘리고 그래. 옛날에 금치산자지. 맞죠? 상태 맞고 마탱 간 애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선생님이 하되 뭐 지속적으로 상태 안 좋은 애라면서 중개사법 했잖아. 옛날에 금치산자 부른다고 했고. 보고 있다니까. 예. 왜냐면 우리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아셨죠? 예. 그거 맞잖아. 침질 흘리고 있단 말이야. 지속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애들. 한 번씩 안 좋으면 뭡니까? 피한정 후견이에요. 특정 부분을 못하겠는데, 피특정 후견이고, 그래.
무슨 말이죠?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피특정 의견이 들어가 안 들어가? 어떻게 알았어? 그것도 주기사법 시간에 했잖아. 다 알고 있어. 알죠? 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 파산하거나 성령의계시가 돼버리면 대리권 소멸시키는 건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외워도 되고 바로 외우면 되고 아니면 안 외워도 뭡니까? 이해를 해도 돼요. 알겠죠?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외워야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한다고? 본사, 대사, 대파, 대성입니다. 다음 주 되면은 설 세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스크 다 풀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래서 푼다고 그러다요. 자, 왜냐하면은 지금 뭐 지표가 딱 푸는 조건에서 지금 4가지 중에 3가지 마스크, 2가지 이상 되면 완화시킨다고 했거든. 이제 뭐 마스크 안 쓰고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봤을 때 의무는 아니고 공고로 가겠지, 그냥. 뭐 마스크는 공고로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감기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 그냥 입에 딱 해보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이거 공통이고, 임의대리의 특유 소사요. 이게 뭐냐? 원인대 법률관계의 종료. 이거 뭐 말입니까? 팔아달래가 팔아줬어. 이제 대리권이 있어, 없어? 다시. X 부동산 이게 팔아달래가 팔아줬어. 이제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어. 이제 끝난 거야. 원인대 법률관계 종료됐다고. 소멸이야, 이제. 대리권 없다고, 이제. 끝이라고. 그 다음에, 상태가 안 좋아니 안 되겠다. 숙고행위 철회했어. 대리권 뭡니까? 소멸. 이거 33회 때 심 나왔어. 30회 때 나오고, 33회 또 나왔어. 숙고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시험에 지문으로 잘 낸다. 자, 소멸사유 뭡니까?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외워집니까? 자, 원인대 법률관계 종료 숙고행위 철회는 임의대리의 특유의 소멸사유다. 법조문 내용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어디 갑니까? 104페이지에 밑에 내용 다 볼 필요 없어요. 법조문 다 보면 돼. 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공통의 소멸사유입니다.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1호가 본사, 본인의 사망. 2호 대사, 대파, 대성. 왜냐면 대성, 대파 이라면 좀 외우기 힘들잖아.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이렇게 외워지거든. 알죠? 그래서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앞뒤를 좀 바꿔놨어. 알죠? 본사, 대사, 대파, 대성. 25회 때 시험에 대리인이 파산을 받으면 소멸사유가 아니다. OX, X. 25회 때 1번 지문 나와서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그게.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해야 되죠. 아니다. 이거 틀리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128조 임의대리권의 종료 나옵니다. 법률행위에서 수여된 대리권. 자, 법률행위에서 수여된 대리권이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입니다. 자, 전조의 경우 외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현관펜 1번 딱 해놓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서 소멸한다.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숙고행위 처리하는 경우 자, 현관펜 숙고행위 처리하는 것도 같다 했으니까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의대리는 어떻게 소멸합니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숙고행위 철회로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기출지문 한번 보세요. 옆에 기출지문. 기출지문 있어? 자, 갑시다. 원인대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 본인은 숙고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 어디 현관펜해야 돼? 숙고행위 철회. 그럼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09페이지로 가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0회 기출시험입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과 을에게 대리권 소유했다. 자, 109페이지 폈습니까? 지금 이제 봤다. 다시 갈게요. 이제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돼 있네. 그러면 대리인이 누구야? 을. 표시해놔야 돼. 시험 문제 나오면. 갑이 누구라고? 본인. 을이 대리인. 근데 시험 어렵게 나오면 갑을 바꿔내뿐디. 을을 본인하고 갑을 어떻게 합니까? 대리인을 만들어버려요. 알겠죠? 시험 어렵게 낼 때 갑을 바꿔놔뿐다. 헷갈리게 하려고. 알겠지? 자, 그런데 갑이 본인이고 그래서 을을 대리인이다. 표시해놔야 돼. 자, 틀린 것.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본사, 대파, 대성, 성령 계시죠. 한정 후기는 아니잖아. 성령 후기 계시야. 알겠죠? 옆에 적어 더럽고 치사하다. 자, 이 낸다고. 한정이 아니고 저 뭐라고요? 성령 계십니다. 성령 계시. 오케이 무슨 알겠죠? 성령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 계시 심판을 받은 경우로 해야지 데리고 소개한다 됩니다. 한정 후기 계시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질문. 우리 갑의 허락을 얻어서 갑을 대리하여 자기에게 매수하는 계약.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계약할 수 있다 없다? 허락받으면 된다 했잖아. 맞죠? 자기 계약도 허락받으면 이게 포인트가 허락이 포인트야. 허락받으면 자기 계약 된다고. 3번 얻었습니다. 자, 본인은 언제든지 수군행위를 말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했죠. 30배 33에 나왔다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불요식이죠. 수군행위는 뭐라고요? 불요식이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도 33에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33에 또 그대로 나왔어. 또. 그 다음에 5번 지문은요. 33에 또 나왔어. 매매계약의 대리권을 소유하면은 중도가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아까 했죠? 매매계약에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면 중도가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했잖아. 왜? 매매계약 안에 계약금 언제 받고 중도 언제 받고 잔금 언제 받는 거 다 돼 있잖아.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중도가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는 판례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다. 5번 이상 나왔다. 5번 이상. 알겠죠? 30회, 32회, 33회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럼 31회 빼고 냈죠. 계속. 너무 좋아한대. 뭐를? 매매계약 체결하면 중도가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출제위원들 너무 좋아한다. 막 떨린다. 거기 내가 내고 싶어가지고. 알겠죠? 그럼 이런 거 틀리면 돼, 안 돼? 이 판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됐지? 네.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수업이 있고 금요일 날은 수업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부터 해가지고 무슨 연휴입니까?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화요일까지고 수요일에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보는 거야. 알겠죠? 네. 설 시작하기 전에 민법을 보고 다시 또 갔다 와서 민법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이제 친해지려 그래. 아주 좋아.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했습니다. 명절 잡으세요.